네. 이번 질문은 지난번에 이제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 만화책을 보여줘도 되나요?라는 그 영상에서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비현실임을 알면은 보여줘도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안 보여줘야 하나요? 이미 보거나 빠져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이 현실과 비현실, 만화는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런 아이들은 통제가 되기 때문에 만화책을 계속 보여줘도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 감각 능력, 현실 검증 능력, 그러니까 리얼리티 테스트라고 하는 이 용어가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사람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조절 능력인 거예요. 이걸 조절하지 못했을 때는 중독이라는 거에 빠지죠. 심리학에서 되게 그 심리학 역사 안에 가장 큰 그런 연구, 그런 발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유명하냐면 뇌에서 이게 중독에 걸리는 어떤 그 뇌의 루트가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한 시기가 있어요. 1954년도에 캐나다 맥길 대학교라고 아마 심리학 실험은 엄청나게 많은 그 캐나다 맥길 대학교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유명한 대학교인데 여기서 어떤 걸 발견하냐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쥐한테 밥을 주는데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7,000번까지 나중에는 누르게 하면서 먹이가 나오게 하는데 7,000번을 누릅니다. 막 그러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새끼들이 옆에 있는데 돌보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이것만 누르고 있어요. 그만큼 이 뇌에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고 있나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좀 이런 거를 처음 들으신 분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도파민이라는 게 이제 분비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도파민 루트,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그 뇌의 영역들을 발견하게 돼요. 중요한 거는 중독에 걸리는 사람은 한 번에 이렇게 걸리는 중독은 마약이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과 관련된 물질들은요, 단 한 번만 해도 그냥 인생에 있어서 그냥 중독으로 갑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큰 물질이 아닌데 또 큰 행동이 아닌데 중독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독을 행위 중독도 있고 물질 중독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물질 같은 경우에는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술, 그다음에 담배, 카페인, 설탕 이런 것들이 중독성을 유발을 해요. 그런데 술하고 그다음에 담배는 되게 끔찍하게 여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뇌신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섭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술, 담배도 속도가 엄청 빠르고 실제로 뇌신경 세포를 파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물질로 보고 있는데 커피를 마시는 거에 커피 중독도 있잖아요. 그 카페인 중독인데 이런 거는 왜 우리가 괜찮다고 여기냐? 그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생활을 할 때의 나의 생활적 기능상의 문제를 많이 이제 망가뜨리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그대로 생활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이 내 생활에 큰 지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카페인도 장기적으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카페인 중독도. 어쨌든 핵심이 이게 내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물질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처럼 이 만화책을 보는 게 내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이제 만화책을 보는데 중독처럼 본다. 그러면 이것도 빠르게 이제 좀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근데 중독을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중독이라 하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성입니다. 내성이 뭐냐면은 보통 세 가지를 봐요. 내성도 보고 뭔가를 딱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저 행위를 또 해야 하고 싶어.
지금 못 해가지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그 금단 증상이라 해요. 그래서 내성도 있고 withdraw라는 이제 금단 증상도 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나 갈망하냐, craving이라 그래가지고 이 갈망 정도를 봅니다. 어쨌든 내성은 뭐냐 하면은 술 같은 경우에 한 잔씩 마시다 보면 이제 한 잔으로 취하지 않아요. 두 잔 마셔야 취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있는 물질이나 행위가 더 이상 나를 자극하지 못해요. 더 세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내성에 걸렸다. 톨러런스라고 내성에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성, 금단, 그다음에 갈망. 이런 세 가지 영역들을 보고 이 사람은 지금 중독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만화책 보느라고 내 생활이 깨진다라는 정도에 있어서 내성을 봐야 돼요. 예전에는 한 10분만 봐도 조절력이 있었어요. 밥 먹고 숙제하고 얘가 이제 만화책을 봐요. 그러면 괜찮은데 10분 보면 되는 아이가 갑자기 이제 30분 봐도 채워지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더 봐야 되겠다고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거는 내성이 이미 쌓이는 거죠. 그 10분 정도로는 자기 뇌의 도파민 양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성, 중독에 있어서의 그 어떤 내성의 파트가 이제 쌓여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그러면은 조절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조절력이 확실히 뺏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금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담배 생각하시면 돼요. 담배를 필 때가 아니라 안 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식은땀 나고 답답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담배 피시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고 무조건 담배 피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점심 먹었는데 담배를 맨날 피던 사람이 못 펴요. 그러면 손에 일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막 정말 초조하고 빨리 담배 한 대 피고 와야 된다라는 몸에서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형태로 예를 들면은 아이가 만화책을 보고 싶은데 못 보게 하니까 정말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초조감이 오고 답답하고 막 이러면 그거는 금단이에요. 금단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크레이빙, 이 갈망이라는 게 계속 그것만 초점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서 그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만. 예.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 밥도 중요하지 않아. 숙제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만화책만 보고 싶은 정도의 갈망이 있다. 자, 이 정도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 보이지만, 현실과 비현실감만 조절하는 능력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내성도 있고 금단 증상도 있고 갈망도 같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줄여줘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어른들도 또 자기 생활을 충분히 잘하는 사람들도 만화책을 읽습니다. 저도 읽습니다. 저도 웹툰도 보고 만화책 엄청 좋아합니다. 자기 생활 다 하고 난 다음에 여유 시간과 휴식 시간, 정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보는 그런 하나의 취미의 개념으로 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얼마나 건전해요. 이것도 책 읽기에 하나의 어떤 그 매개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화책은 충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내용도 이제 콘텐츠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만화책을 읽는 거는, 또 애니메이션 쪽을 보는 거는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없다면은 충분히 괜찮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생각나서 또 얘기 드린 건 그런 거죠. 자, 자기 할 일도 다 하고 만화책 본다 하지만 여기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 혹시 대인관계, 즉 사람 관계를 하는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를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 시간이 충분하다 하면은 실제로 중독이나 그거에 문제가 되는 거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람을 만나서 같이 책을 읽거나 같이 토론하거나 사람을 만나서 하는 활동들, 친구들 만나서 하는 활동들만 유지만 잘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